유보란 조약 내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변경시키는 의도의 일방적 선언이다. 비엔나 제2조 제2조 1항 D호의 reservation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은 reservation means unilateral statement. How to phrase the name made by a state.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유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선언되는 것인데 when signing 스펠이 잘못됐네요. sign signing 서명 ratifying 비준 accepting 수락 approving 승인 or acceding 가입 to treaty 그러니까 조약의 서명 비준 승인 수락 승인 가입 시에 whereby it proposed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reaty in the application to this. 그래서 그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조약 유보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국제법 설명입니다. 그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에 관한 공고적 의견인데요. ICJ 1951년 ICJ 리포트 15로 되어 있어요.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가입 시 동국과 유보를 청구하자 이러한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 총회는 유보의 유효성과 법적 효과에 관해 ICJ 공고적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개 또는 수개 당사국이 유보에 반대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유보를 청구한 국가는 자신의 유보를 유지하면서 문제학의 당사국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공고적 의견을 구하면서 terms of reference 의인상을 명확히 해야겠죠. 이 공고적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쟁송 사건이 아니에요. 유엔 총회랄지 유엔 청문기관 많이 구할 수 있고요. 분쟁 당사국들 간의 쟁송 사건이야. 만약 질문 1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면 유보국과 유보 반대국과 유보 수락국가 간의 유보의 효과는 무엇인가? 다음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여기에 대해서 국제법적 판단해달라 이것이죠. 아래는 질문 1에 대한 ICJ 답변이다. 이 판결은 유보에 관한 법령성의 선도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유보라는 것은 쭉 전통적으로 유럽 국제법 시대에는 19세기 무조건적으로 다자조약에 가입해야 됩니다. 모든 가입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서만 유보가 가능합니다. 이런 법리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이것이 쭉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법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국가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 국제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 실증주의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보 관련해서 쭉 그러한 국제법 원칙이 지배적인 것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의 원칙 그리고 목적 이게 목적을 해하지 않는 한 조약의 인테그리티 관점에서 그 유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유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 기존 조약 당사국 간에 조약 당사국과 유보국 간에 어떠한 권리 의무관계가 창설되느냐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설례니까 뭐 언어로 한번 보실까요? It is well established that in its treaty relations, a state cannot be bound without its consent, and consequently, no reservation can be effective against any state without its agreement thereto. 그래서 이제 이것은 확립된 어떤 선례다, 확립된 어떤 국제법 원칙이다. 국가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국제 규범에 구속되지 않는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도 그렇죠. And that consequently no reservation can be effective against any state without its agreement. 그래서 결국 그 어떠한 유보도 그 조약의 당사국의 동의 없으면은 효과가 없다.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practice, 국제 관행 현실에서 it could certainly not be inferred from the absence of an article providing for a reservation in a multilateral convention that the contracting states are prohibited from making certain reservations. 이런 국제 관습에서 만약에 유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 타자조약에서 멀티레터럴 컨벤션 최악 당사국들은 유보를 할 수 없다. 명시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약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보를 할 수 없다. It must now determine what kind of reservations may be made and what kind of objections may be taken to them. 자, 그렇다면은 어떤 유보가 가능하고 또 어떤 반대가 유보에 대해서 어떤 반대가 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must be found i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Genocide Convention.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제노사이드 협약의 어떤 특별한 성격에서 찾아야 된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뭐예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매우 인도적인 차원의 조약이죠. 그러니까 대량 학살 금지에 관한 조약이잖아요. 제노사이드 협약.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보에서 유보를 하고 가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도적 부분은 굉장히 하이 아이디어, 굉장히 고상한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약 중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뭐 분사 동맹 관련한 조약이랄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항마다 동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노사이드 컨벤션은 이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유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전체적인 원칙, 방향, 그리고 목적, 구체적인 목적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유보가 그 제노사이드 컨벤션
대량 확산을 금지 조약, 일체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유보다,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The first consequence arising from this conception is that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convention are principles which are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as binding on states. 그래서 이런 개념들, 여러 그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념들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이 협약에 깃들어 있는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문명국들이 우리 국가들이 지켜야 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even without any conventional obligation, 특별히 이 협약상 의무 조항이 아니더라도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문명국에 가야 할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object of such a convention must also be considered. 그래서 그 협약의 목적 또한 역시 고려돼야 한다, 이 것이죠. 원칙, 목적, 이걸 봐야 된다. Consequently, in a convention of this type, one cannot speak of individual advantages or disadvantages to states, or of the maintenance of a perfect contractual balance between rights and duties.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의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이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유보한다, 이 조항은 내가 유보해야 되겠다랄지 뭐 그런 성격의 조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권리와 의무 간의 어떤 양자관, 그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어떤 밸런스, 완전한 밸런스를 위해서 이 조항은 유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제노사이드 협약 같은 그런 성격의 협약이 아니고 다른 협약에서 이 유보를 하고 가입하는 경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유보한다거나, 그래야만이 권리와 의무 간의 형평이 맞다랄지. 자, 그러나 이 협약은 그게 아니다. The high ideals which inspired the convention, 그러니까 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체결하도록 inspired, 안보에 그 어떤 영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구상한 이상이라는 것은 the foundation and measure of all its provisions, 모든 그 협약 조항들의 어떤 기본, 기초가 되고 기본적인 어떤 그 매정하는 제한다, 그런 방법 또는 그 뭐 표준, 파운데이션한 근거, 그리고 이것은 그 당사국들의 공통적인 어떤 의지다 이 말이에요. 집단 학살, 이런 너무 극악한 것이고 가입 당사국들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when applied to the question of reservation, and more particularly to the effects of objections to reservation,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그래서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유엔 총회가 공고적으로 구하고 있죠. 이게 유보가 가능한가? 유보가 가능하다면은 유보하고 가입한 당사국하고 기존 당사국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답해야 되는데, 자,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Genocide Convention imply that it was the inten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tates which adopted it that as many states as possible should participate. 자, 제노사이드 협약의 목적을 볼 건데, 이 협약을 만든 유엔 총회나 그 가입국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되도록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겠죠. 이렇게 인도적으로 절실한 그런 협약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the complete exclusion from the Convention of one or more states would not only restrict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but would detract from the authority of the moral and humanitarian principles which are spacious. 그러니까 한 나라 또는 다수 나라들을 이 협약에서 완전하게 배제한다. 유보하고 가입하지 말아라. 유보하고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엔 총회나 그 가입국들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죠. 적용 범위를 줄이고요. 제노사이드 협약에 기초하고 있는 인도적 원칙, 도덕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It is inconceivable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readily contemplate that an objection to minor reservation should produce such a result. 그러니까 채약국들이 그러한 사소한 유보에 반대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많은 나라를 가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해가 되는 그리고 이런 하이 아이디어를 고상한 그러한 이상적인 협약으로부터 사소한 유보를 했다고 해서 배제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inconceivable. 상상할 수 없다. But even less could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intended to sacrifice the very object of the convention in favor of a vain desire to secure as many participants as possible. 그리고 또한 그 바로 협약이 지향하는 그런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가입 당사국들은 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참가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열망 을 위해서 협약 목적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가입국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 많은 가입국을 의도하고 있다. 목적이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협약 목적이 훼손되면은 많은 가입국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목적 고려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의 목적, 협약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유보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 가입국수를 많이 하는 것이 유엔 총회나 가입국들이 지향하는 바라 하더라도 협약 목적 자체를 훼손하면은 아예 소수가 났다는 것이죠. 그럼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협약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does limit both the freedom of making reservation. 그러니까 이러한 협약의 목적들은 유보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유보냐? 이거는 협약의 목적, 그걸 훼손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유보여야 한다.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이 사건의 경우이긴 하지만 인도적이고 그러한 것이니까 되도록 많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유보를 인정해야 됩니다. And that objecting to them, 그 유보에 대한 반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It follows it is the compatibility of a reservation.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유보가 과연 그 조약 체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compatibility 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reservation, more compatible 하느냐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conversion. We must furnish the criterion for the attitude of a state in making the reservation on accession, as well as for the appraisal by a state in objecting the reservation. 그러니까 그 협약의 목적, 그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기준을 정해 주죠. 그리고 이제 reservation, 유보라는 국가도 있지만 그 유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국가도 있죠. 이 유보는 안 되겠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심한 거예요, 국가 간에. 국제법에서 이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주권적 존재고 법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상위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유보를 하고요, 또 유보가 뭐 유효하지 않다, 뭐 이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유보에 반대하는 것을 appraise, 평가함에 있어서, 또 유보를 하는 국가가 이게 유보를 하면서 이게 합법적인 유보냐, 뭐 이거 평가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목적, 이 원칙들이 퍼포스 하면 이제 목적과 대상인가요? 아까 원칙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좀 퍼포스 하면은 좀 유용한 개념인가요? principle, object, purpose, 대상, 목적, 원칙 이 기준이 돼야 된다. Such is the rule of conduct which must guide every state in the appraisal, which it must make individually and from its own standpoint of the admissibility of any reservation.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국가들이 어떤 제노사이드 컨벤션, 집단 학살 방지조약, 또 그 외에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를 할 때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유보 어떻게 유보할 것인가, 또 이 유보에 반대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principle, object, purpose 이런 것들이다. 예. 자, 오늘로 여러분에게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국제법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어 특히 뭐 영어나 앞으로 뭐 스페인어 뭐 이 세계 주요 유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국어는 인구는 10억이 사용하지만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교관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가장 많은 외교관이 이제 영어를 사용하고 불어, 요즘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하나요? 그래서 이제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제법을 공부할 때는 뭐 그런데요. 이 판례가 이 유보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판례이기도 하고, 또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좀 원어를 한번 좀 여러분이 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도 쭉 더 길게 나와 있으니까 매우 생략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뭐 상당 녹화분 시간이 많군요. 이걸 또 잘 잘라가지고 시간에 맞게 여기 배치해야 되는데 좀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수업 들으시면 되는데 좀 분량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국제법을 좀 열심히 공부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조약법에 관한 첫 부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사항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이 좀 참여를 해서 뭐 배운 내용 좀 요약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뭐몇 자라도 적어서 포스팅을 좀 해주세요. 저 과제 부분에.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코멘트 할 수 있으면 코멘트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될까요? 네. 자, 그럼 강의를 마치고요. 항상 보건위생에 신경 쓰시고,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